눌러봤더니, 여기를 눌렀더니, 일단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초록색이 들어왔죠. 왜 초록색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하지만 첫 학습에서 초록색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처음 하느라고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40대 후반 정도 받았으면은 칭찬 한번 해주고 넘어가셔도 돼요. 대신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한 지문당 18포인트 이상 받았을 때 파란색이 나온다. 이게 지금 지문을 3개 했으니까 사실은 54XP가 나왔으면 파란색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당 한 3점씩만 더 받았으면은 요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파란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웜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어디 어디냐면 일단 여기 오른쪽 하단에 오늘 얻은 포인트 전체 총점,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이는 춘천 분당 독해 속도, 기준 속도가 몇 자인지 이 언저리 이상 속도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냥 빠르다고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2.5배수 이내여야지 정상 속도로 인지하는 거라고 저희가 디폴팅 값을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이제 600자부터 시작해서 4레벨, 4, 5, 6레벨이 800자, 7, 8, 9레벨이 1000자, 10, 11, 12가 1200자 이런 식으로 200자 단위씩 올라가거든요. 그 기준 속도가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1200자라고 기준으로 하면 1.5배수가 3000자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3000자 속도는 이렇게 가로 횡렬로는 거의 읽을 수 없는 속도예요. 그 글자를 다 읽는다고 하면 거의 읽을 수 없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보통 2500에서 2600 정도 나오면 정말 뭐 빛의 속도로 읽는 수준이어서 대부분은 2000자 언더가 나와요. 예, 그 정도는 어바웃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일단 꼭 봐야 되는 게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을 받았나 봤더니 6포인트, 5포인트, 6포인트 받았어요. 여기서 한 2, 3점씩 더 받았으면 아마 블루라이트 나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그만큼 중요해요. 어휘훈련 정답률은 요거는 100인데, 요거는 100인데, 여기는 조금 실수가 있으셨어요. 왜 실수가 있으셨는지 추론을 해보면 단어를 모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아마 이제 처음 하실 때 조금 방심하고 푸시진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서 여기는 특별히 코멘트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 분당 추천 독해 속도가 600자인데, 600자면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읽는 속도예요. 이제 또박또박 잘 읽는 속도 정도. 어, 오늘 교육 들으시고 아직 과제를 안 하셨으면 과제를 하실 때 3개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서. 예, 좋은 습관은 아닌데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읽었을 때 보통 550에서 650자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근데 눈은 입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묵독을 제대로 하면 성인들의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와요. 저는 보통 한 1100자 정도 나오거든요. 1000에서 1100자 정도. 근데 간혹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막 기술 지문 같은 거. 도무지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 읽는데도 계속 이렇게 형체가 불분명하게 글이 읽히는 거 있잖아요. 글이 잘 읽히는 글들은 배경 지식이 있고 글이 잘 읽히는 그러한 글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이 되죠. 이렇게 착착착착 내용이. 그 도식화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미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글들이 이제 잘 못 알아먹는 글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읽을 때 500, 600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원래 읽는 속도는 한 8, 900자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첫 지문이다 보니까 조금 작게 나왔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고 기준치 이상 다 잘 읽으셔서 속도는 좋았어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600자 기준으로인데 여기 보면 700자, 900자, 700자라서 네가 정직하게 읽을 수 있는 만큼 잘 집중해서 읽은 것 같아. 잘했어. 왜냐면 애들 대부분 이렇게 읽다 막 건너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읽을 때 그래도 지문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 힘이 있네. 우리 나연이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첫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읽기는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 내용들을 체크하는 세 문제 OX 퀴즈가 지문을 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면 지문이 있는 채로 옆에 문제를 풀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가서 다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긴 지문에 대한 구조화 훈련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기억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매일 국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중요도 평정을 해야 되고 아이 스스로. 이 가르칠 수 없는 문제예요. 아 읽으면서 '아 요 내용이 좀 내가 체크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구나.'를 읽으면서 동시에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고게 잘 되는 아이들은 이제 요게 이제 333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보통 두 문제 이상 맞으면 잘했는데 요게 쪼끔 아쉽네요. 요건 제가 나중에 어떤 지문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이제 오늘은 처음 했지만 일단 읽기 속도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지문 3 개를 다 읽었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잘했어. 앞으로도 매일 국어 할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때에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훨씬 빠르게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이 능력은 네가 모든 공부를 하는데 다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시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따끔히 혼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읽어보기 퀴즈가 이 읽기 속도가 아무리 정상적이고 좋은 속도로 읽는다고 해도 잘 읽었지만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면 이걸 문제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 직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읽어보기 퀴즈 할 때 잔실수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서 이게 최소한 두 문제 이상씩은 맞아야 해.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한 1-2분 정도 걸리겠죠. 이거 스르르륵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쭉 한번 보시면 크게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 찾기에서 지금 획득 경험치가 다 전체적으로 낮으세요. 이런 것들. 굉장히 애먹으셨겠죠. 핵심어 찾으시는데 여러 번 클릭을 하셨으니까 아마 하시면서 되게 마음이 초조하고 음 좀 신경질 나셨을 거예요. 네 고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라서 요 부분은 아이한테 좀 위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독해 훈련 12 포인트에서 요것도 한 절반 정도 하프 정도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대비 훈련은 지금 다 잘하셨는데 이게 쪼끔 틀리셨죠. 근데 33% 라는 건 아마 3 문제 중에서 2 문제 틀리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틀렸는지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요렇게 한 다음에 아이에게 하단에 보시면 어휘풀이, 문제풀이, 지문풀이, 워크북 출력 4 가지가 있는데 다 눌러 보세요. 나중에 해 보시면. 제가 오늘은 보여 드려 볼게요. 일단 이 3 개의 지문 중에서 요 지문이 OX 퀴즈에서 정답률이 실수가 많으셨잖아요. 2개 틀리셨으니까.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보실 때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를 같이 보실 수 있는 안내문은 요거예요. 지문풀이. 지문풀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가 뭐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지문이 요 인문 지문이거든요. 두 번째 인문 지문. 네 여기 보시면 두꺼운 볼드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학생 페이지에서는 이 보기 지문이 제공되지 않아요. 이건 관리자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컬러가 다르게 칠해져 있는 것이 이 문단의 핵심어 찾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핵심어입니다. 그럼 한눈에 보실 수 있잖아요. 이 지문은 일단 똑같은 1 레벨 지문 3개 중에서도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긴 지문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1 레벨 지문은 보통 한 3 단락 정도로 되어 있고 한 요거 절반 길이 한 요 정도 됩니다 보통. 좀 짧은 지문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혹 긴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오늘 뽑기가 이게 잘못 걸린 거죠. 긴 게 나왔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어렵네요.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수직적 전승에 대한 큰 돌고래의 문화의 수직적 전승에 대한 내용이네요. 돌고래들이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봐요. 저는 이걸 읽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문 내용이 일단 좀 기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인문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서 보면 쪼끔 뭐 환경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아이들 신체 발달이나 성장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 생활 습관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정크푸드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읽으면 되게 쉽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나오는 이슈들이고 '나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돌고래의 문화의 수직적 전승 이런 거는 일단 첫 문장부터 잘 안 들어오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근데 아마 요런 내용에서 OX 퀴즈가 좀 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문단이 하나 있네요. 여기 사문단 한번 보시면 사문단은 여기 중심 문장이 대부분 첫 문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끝에 문장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용문단 같은 경우는 문단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니까 없죠. 두 개네요, 두 개. 근데 이 사문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으로 채택이 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부들은 보통 3, 40명의 무리를 이루어 물고기를 잡는데 이들과 파트너가 되는 돌고래가 한 마리에서 네 마리다. 그렇다고 모든 돌고래가 인간과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다. 모든 돌고래가 인간과의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중심 문장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중간에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 중심 문장 클릭 횟수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문단도 잘 찾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여기. 핵심어가 중심 문장의 밖에 있죠, 밖에. 중심 문장의 밖에 위치한 핵심어 찾기가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 중심 문장 핵심어 찾기에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내용이어서 OX 퀴즈를 좀 더 틀리셨던 것 같아요. 생소한 내용이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요 지문풀이 그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어휘풀이, 문제풀이, 워크북 출력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휘풀이는 요렇게 이날 했던 단어가 4개가 뭐가 나왔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휘풀이는 어휘 노트장을 만들어 주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어휘 노트장을 만들어 주실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일단 뽑아 주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뽑아 주시고 필사를 하도록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붙이라고 하셔도 돼요. 붙여서 왼쪽에다가 붙이고 오른쪽에다가 쓰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걸 붙이고 여기 아래다가 요 아래 칸에다가 뭐 문장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서 적거나 아니면 이 지문에 나왔던 실제로 쓰여졌던 지문에서 쓰여졌던 문장을 찾아서 필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자체를 그냥 달달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 단어가 문장에서의 쓰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미묘한 뉘앙스들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단어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꼭 문장에서 단어를 학습하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해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장님 참고용으로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워크북을 뽑으면 여기서 지금 틀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으셨잖아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워크북 요 밑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양식이 같이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거는 요 워크북 또는 어휘풀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해주시고요. 워크북에서도 이게 뒤로 이제 템플릿 양식이 같이 나와서 장수가 조금 많은데 전부 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첫 번째 페이지만 의미 있게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문 원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지문 원문이 나오지만 여기는 문제풀이용이니까 뭐 이렇게 이 주석이 다 달려 있잖아요. 가나다 막 밑줄도 그어 있고. 이 문제풀이용 지문이라 그렇고 요거는 순수 지문이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죠. 문단 정리만 돼서. 요걸 뽑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를 한번 다시 형광펜으로 찾아봐라. 되게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클릭을 하면 되니까 안 맞으면은 피드가 바로 탁 뜨잖아요. 틀렸어, 다시 찾아, 틀렸어, 다시 찾아. 이 종이로 하면은 체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죠.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아까 이거를 답안지로 뽑아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요 밑에 지문 해설을 보고 이 지문 해설이 서머리 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요약문이에요. 이 요약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게 시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뭐 요거를 필사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내용을 압축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국어를 하는 거니까요.